처음으로 답을 바꿨던 문제는 7번 문제입니다. 지금 보니까 3점 문제네요.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인데요. 제가 알고 있었던 사실 첫 번째, 보기 1번 612년이었다. 보기 2번 고구려 멸망 이후였다. 보기 4번 백제 멸망 이후였다. 보기 5번 고구려 멸망 이후였다. 그리고 써놓진 않았지만 보기 3번은 나당 전쟁 때죠. 처음에는 빠르게 1번을 찍고 넘어갔어요. 가와 나의 정확한 연도를 몰랐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킹을 하면서 다시 문제를 들여다보니 흐름을 되짚어 보면 답을 찾을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연개소문이 고구려에서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건 천리장성 축조를 시작하고 나서였는데요. 천리장성을 축조하기 시작한 건 당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보기 1번의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은 상대가 수나라였거든요. 근데 수나라는 당나라 이전이죠. 그래서 보기 1번이 사실은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봤죠. 보기 가는 연개소문이 권력을 잡기 시작한 시점, 그리고 보기 나는 연개소문의 아들들이 권력 투쟁을 하고 고구려의 국력이 기울기 시작한 시점, 아직 고구려는 멸망하기 전이었겠죠. 그러면 2번과 5번 그리고 3번은 답이 될 수 없고 고구려 멸망 이전에 백제가 멸망했었잖아요. 그러면 1번, 2번, 3번, 5번은 시기상 흐름상 답이 될 수 없고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4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결론으로 결국 답을 4번으로 바꿨고 저는 3점짜리 문제 하나를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답을 바꿨던 문제는 11번 문제네요. 이것도 보니까 3점입니다. 거란이 침략했을 때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신 저고요, 몽골 관련, 별무반, 여진 관련, 거란 배척 만부교, 태조 왕건 그럼 2번부터 4번까지는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1번과 5번 중에 답을 골라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최태성 선생님이 전야제 때 서희의 외교담판 때 제위했던 왕을 알려주셨었거든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5번 중에 하나를 골라서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5번을 찍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마킹을 하기 전에 흐름이라기보단 문제 속의 힌트를 찾았어요. 강조가 김치양 일파를 제거하고 옹립했다. 거란이 침략했을 때 개경을 떠나 나주까지 피란을 갔다. 이건 거란 2차 침입과 관련된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거란 2차 침입의 빌미를 제공한 강조의 난, 김치양 제거 이런 일들 후에 옹립한 왕? 그러니까 왕이 바뀌었다? 그러면 거란 1차 침입 때와 거란 2차 침입 때는 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제가 골랐던 5번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답을 1번으로 바꿨어요. 저는 거란 1차 침입, 거란 2차 침입, 거란 3차 침입 때 제위했던 왕을 전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숨겨져 있는 힌트를 통해서 5번이 답이 아님을 알 수가 있었죠. 여기서도 틀릴 뻔한 문제 하나를 건져냈습니다. 다음은 17번 문제인데요. 답을 바꿨다기보다는 제출 직전에 찍은 것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제가 답을 찍는 과정에서도 제 나름의 유추와 추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는 가에 들어갈 알맞은 서적 혹은 사료의 이름을 알아내지 못했어요. 우선은 침착하게 1번을 지웠습니다. 왜냐하면 남북국 용어를 처음 사용한 건 유득공의 발해고이고 유득공은 정조 시절에 규장각에 채용이라고 해야 하나? 규장각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서울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조선 초에 편찬하기 시작해서 문종 때에 완성했다. 이 말에는 알맞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을 지웠고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 옆에 X가 쳐져 있는 이유는 고구려 건국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로 표현했다? 이건 이규보의 동명왕편 같은 거예요. 근데 동명왕편은 제가 알기로는 고려시대에 쓰여진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3번을 지웠어요. 그리고 4번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설화를 수록했다. 이런 스님의 삼국유사 같았는데 그 책도 마찬가지로 저는 고려시대의 서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을 지웠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5번과 2번인데요. 제가 2번을 고른 이유는 사마천이 저술한 사기의 법례를 본받았다라는 문장 때문이에요.
사마천의 사기 열전이라는 책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사기의 법례를 본받았다? 그러면 이 가라는 책도 열전이 들어가는 체제로 구성되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2번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5번이 정답이 될 확률이 높지 않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단군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것이 제가 알기로는 삼국유사와 그리고 제왕운기 언급된 게 이렇게 두 가지 자료였어요. 그러면 그 두 가지가 가는 아닐 것 같고 사기열전이란 책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고 그래서 17번을 2번으로 찍었고요. 결국에는 3점을 건졌습니다. 이거 그냥 찍은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번째로 답을 바꾼 문제는 41번인데요. 행동 강령의 내용만 봐서는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의 근우회인가? 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이건 제 추측에 불과하고요. 이 추측을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강령 내용을 보니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여성에 대한 차별들을 철폐해달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신분제가 폐지된 것만 해도 제1차 가보개혁이고 제1차 가보개혁은 동학농민운동과 맞물려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 기껏해야 1800년대 후반이죠. 신분제가 철폐되고 나서도 평민의병장들이 차별을 받았을 만큼 사람들의 계급에 대한 의식은 그렇게 빨리 법을 따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는 행동 강령을 냈다? 이건 시기적으로 1800년대 후반보다 훨씬 뒤쪽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번이랑 2번은 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남은 건 3번, 4번, 5번인데요. 이화학당을 설립했던 것은 제가 알기로는 개신교의 스크랜턴이라는 외국인이었고 이화학당을 설립한 것도 역시 1800년대 후반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3번도 답에서 제외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4번을 찍고 넘어갔죠. 그런데 마킹 전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여권 통문도 책에 등장했던 차례의 흐름상 1800년대 후반 아니면 1900년대 극초반일 것 같은 거예요. 게다가 제가 했던 것이 보기 5번 내용,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들이 연합했다. 이 민족주의 플러스 사회주의는 신간회 키워드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신간회의 자매단체 근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행동 강령을 발표한 단체가 근우회? 하는 생각이 들면서 5번이 답일 것이다 하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4번을 처음에 찍었다가 5번으로 바꾸었고 이 문제 역시 운이 좋게도 4번이 아닌 5번이 답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47번입니다. YH 무역 사건이 제시되어 있고 다음 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단순함기가 되어 있었던 것은 YH 무역 사건, 부마 민주항쟁, 그리고 전태일 열사의 분신 이 세 가지 사건이 전부 박정희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있었던 일이다.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지만 사건이 일어난 연도랄지 그런 것들은 기억을 하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처음에는 답을 고르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YH 무역 사건에 대해서 전후 관계를 생각해 봤어요. YH 무역 사건이 여성 노동자들께서 우리 계속 일을 하고 싶다, 일을 하게 해달라 하면서 시위를 하시는데 문제도 나와 있듯이 신민 당사에서 농성을 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야당 당사에서 시위를 하셨다라는 내용을 강의에서 들은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이때 야당 인사가 김영삼이었고 김영삼이 야당 당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를 박정희 대통령이 무력으로 진압하는 모습을 강력하게 비판했었다. 이런 내용도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김영삼을 국회에서 제명시켰고 그래서 김영삼을 지지하던 지역인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항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 흐름이 이제 기억이 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47번의 답을 1번으로 결정을 했고 비록 보기 5번도 박정희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일어난 사실이지만 단순 남기를 넘어서 사건과 사건 사이의 전후관계를 생각해 보니 답이 1번일 수밖에 없더라. 답이 5번이 아닌 1번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공부법들은 이미 다른 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인터넷에 공유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공부 방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완벽한 암기를 하지 못했더라도 문제를 보고 어떻게 답을 유추할 수 있었는지 5문제를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한국사는 단순 암기 이전에 흐름을 잡아야 한다는 말이 문제풀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었고요. 제가 공유해드린 문제풀이법이 혹은 찍기 방법이 앞으로 53회, 54회, 55회 등등 차후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혹시나 공부 방법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바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댓글이 달릴까? 그건 모르겠네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